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 1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본서를 배우게 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문장의 종류 또는 문장의 형식 내지는 동사편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으로부터 오늘 배우는 강의의 연장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것은 물론 기본 강의의 바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시간은 그래서 동사가 가지는 형식, 다시 말해서 동사의 문형,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1형식부터 5형식, 1문형부터 5문형까지 되어 있는 그 기본 테마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앞에서 나온 그러한 가정법이라든지 내지는 또한 명사와 관련된 리뷰 과정까지 이번 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강의는 19강과 20강은 여러분 리딩 컴프리헨션에 필요한 18강에서 배운 형식에 근거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독해에서 문장을 보고 끊고 내지는 그것을 수식하고 수식받게 만드는지에 대한 원리를 조금은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19장과 20장, 즉 19번째 강의와 20번째 마지막 강의는 리딩과 관련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법에 관련된 그래머는 이번 강의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꾸준히 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독수를 늘리면서 반복하고 자연스럽게 가져간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언어학습의 첩경이고 여러분이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을 그냥 막연하게 떠올려 보도록 하고 그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빨리 그 부분에 가서 다시 머릿속에서 회상시키는 그런 연습을 반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자신감이 붙었을 때 기본서의 핵심들을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영어에 읽고 쓰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충분히 익혀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18번째 강의의 문장의 형식과 리뷰 6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지에 18강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의 종류와 문형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simple sentence다. 여러분 문장이다 그러면 대문자로 시작해서 서술어인 동사를 반드시 가지게 되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문장이라 하는데 그 문장에는 문형과 형식이 포함되어 있죠. 즉 동사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그것이 나누어지는데 단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사를 한 개만 가지고 있는 게 단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문장이라는 말을 가지게 되려면 적어도 주절을 만들어냈다고 보니까 문장의 주절은 곧 문장의 중요한 필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문이라는 것은 중문은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단문 쓰시고 등위 접속사를 쓰시고 그리고 단문이라고 써서 이렇게 단문과 단문 사이에 and, or, but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문장을 좀 무겁게 compound sentence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문. 복문이라 한다면 복잡하다, 컴플렉스 그래서 종속절이 앞에 나오거나 컴마 주절을 쓰시거나 또는 주절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종속절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복문이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속절은 명사, 형용사, 부사절이 있다. 그래서 명사절도 형용사절도 부사절도 각각 그죠? 강의에 한 강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형용사, 부사, 명사절, 대괄호 분석, 형용사절, 소괄호 분석, 부사절 이렇게 강의가 종속절이 형성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본문이라 한다. 이 세 가지 패턴이
가장 많이 문장 속에서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도 이 단문 자리에 복문이 하나 들어가고 등위 접속사 단문 나온다거나 단문 등위 접속사 복문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혼합문이 된다. 그래서 혼합되어 있는 문장이 어찌 보면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문, 등위 접속사 and나 but 그리고 복문. 이 복문 안에도 주절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단문이 주절이면 등위 접속사 뒤에 주절이 또 필수적으로 하나 있고 종속절은 그저 도와주는 절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죠. 또 앞에 복문이 나오고 그리고 등위 접속사가 나오고 그리고 단문이 이렇게 등장해도 혼합문이라 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결국에 가서 혼합문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written and structure에 대한 자신감이 붙으면 직독직해를 하면서 적절히 그저 생각하지 못하는 단어가 나와도 그 단어 자체를 대입하면서 빨리빨리 치고 내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여러분이 빠른 리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단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단문 그러면 일단은 동사가 한 개 있는데 저 한 개 있는 동사 중에서도 일단은 평서문을 가지고 평서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만들어져서 순서적으로 주어 뒤에 동사 나오고 동사 뒤에 보어나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나오고 이런 순서대로 평서문의 순서로 나왔다 평서문이라고 하죠. 물론 이거는 이제 의문문으로 만들거나 또는 감탄문으로 만들거나 명령문으로 만들거나 부정문으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주어 동사가 있고 이때 이 주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절이 될 때 반드시 필요한 동사 얘는 주절에 물론 동사겠죠. 그 필요에 따라서 불완전 자동사면 보어가 완전 타동사면 목적어가 수요 동사면 간목 직목의 목적어가 2개 불완전 타동사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그죠? 5형식의 문형을 우리 학습 문법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에 집착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이 패턴을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저 패턴대로 문장을 만들고 쓰고 읽고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을 알려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문장이라고 하는 대문자로 써서 동사를 가지고 마침표가 있는 이 문장 속에 주성분 또는 주요소라고 하는 게 주어가 있죠. 그리고 보어가 있죠. 그리고 목적어가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그죠? 동사라고 하는 수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성분은 전체적으로 4개입니다. 주성분 4개예요.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인 수로만 있으면 1형식, 주어하고 수로하고 보어가 있으면 2형식, 주어 수로 목적어 있으면 3형식, 주어 수로 간목 직목이면 4형식, 주어 수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면 5형식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이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를 서포팅하는 수식 성분. 수식 성분은 뭐가 있냐면 형용사 또는 부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에서 수로는 동사이고 여기에 주어 목적어 보어는 뭐가 하는 거냐? 바로 명사, 대명사가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문장 안에 8개의 도구가 있는데 명사, 대명사, 동사는 핵심인 주성분의 역할을 맡고 거기에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형용사, 부사는 수식 성분을 맡아서 동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총 5개가 문장의 주축이 되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도와주면서 있고 그 사이사이에 전치사가 들어가거나 접속사가 들어가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죠. 이런 패턴으로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살펴보면 그게 단문이다, 중문이다, 복문이다, 혼합문이다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식 성분은 주로 형용사, 부사가 되는데 형용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 구도, 형용사 절도 수식 성분에 들어가고요.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도 수식 성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들을 지금 총정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수식 성분은 주어보다 앞에 수식 성분으로서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이 들어갈 수 있겠죠. 형용사나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주어보다 앞에 나오지는 않겠죠. 왜? 뒤에서 수식하는 게 영어의 어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주어보다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부사, 부사구, 부사절. 그리고 주어 동사 사이에는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절이 뭐가 있어요? 형용사절이 있겠죠. 뒤에서 앞에 주어의 역할을 하는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고 수식하려면 형용사가 필요하니까, 그죠? 주어 동사 사이에는 주로 뭐가 나오겠어요?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사와 보어,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는 주로 이제 부사가 들어가서 이 동사를 꾸며주는 것이 주로 많이 컸고요. 보어나 목적어나 보어 이 등 뒤에는 당연히 부사절도 나올 수 있고 형용사절도 나올 수 있고 부사, 형용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핵심 성분은 가만히 있는데 수식어들이 이렇게 사이에 촘촘하게 들어가서 여러분 이 주 성분 사이사이에 수식어들이 들어가서 빈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그게 부사로서 형용사로서 수식하는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복잡해지겠죠. 그죠? 그런데 아무리 복잡해졌어도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 중문이고 이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으면 본문이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혼합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장의 주 성분이 되는 것들 말고 수식 성분들을 다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이 핵심 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만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 핵심 주 성분이 2가지만 있으면 1형식, 주어 동사 보어가 있으면 2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3형식, 4형식, 5형식이라는 명칭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bird fly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단수고 3인칭이면 어떻게 쓰겠어요? 그죠? 날아가고 있다. flies라고 썼습니다. 새는 난다. 이게 살아있는 사실이죠. 지금 새가 날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 bird is flying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a bird라는 명사구가 주어고 이 앞에 이렇게 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글을 건 아니죠. 어떻게 쓸 수도 있어요.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저녁은 좀 새가 날기는 그렇죠. 대문자로 써서 this afternoon. 자, 하늘을 보니 오늘 오후에 this afternoon 새 한 마리가 날고 있다. In the sky. 한 마리가 난다는 건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외롭다는 거예요. 새들이 날고 있다 그러면 평범한 사실이지만 한 마리 새가 하늘에서 난다. 그러면 이게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글 속은 감정과 느낌과 그 어떤 의도하는 문맥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글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comprehension, 리딩을 하고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는 느낌, comprehension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다 수식어라는 거죠. 시간적 개념에 this afternoon 그러면 수식어, 부사구의 수식어, in the sky 수식어. 그러면서 수식어가 주어 앞에 동사 뒤에 있지만 주어 동사라는 말은 절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일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없어도 일형식이고 있어도 일형식이고 그 문장의 주 형식인 주 요소인 주어 동사만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일형식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주어 동사 뒤에 부사가 나올 수도 있다. 부사구가 나올 수도 있다. 부사절이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She came. 그녀가 왔다. She came. 그녀 왔어. 근데 여기다 끝에 She came in 썼어요. 그녀가 안으로 들어왔다. 안으로 부사예요. 자, 그 다음에 She came. 그죠? In this. 그죠? weekend. 자, 그녀는 이번 주말에 왔다. 그럼 이게 부사구가 된다는 거예요. 부사가 된다는 거죠. 부사절. She came when I turned back home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보세요. 그녀가 왔다.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죠? 이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부사절이 들어가 있던, 부사구가 들어가 있던, 부사가 들어가 있던 주어 동사 패턴은 문장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없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을 아무리 붙여도 주어 동사라는 일형식의 문장 패턴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 한다? 수식 성분, 수식 어구, 수식 요소라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형식도 만들어 볼게요. 이형식. 이게 일형식의 변화고요. 이형식 만들어 볼까요? 자, 이형식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보면 이 S.C가 주어를 보충해주는 보호다, 주격 보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He became. 보세요. 자, 그가 되었다. 뭐가 됐다는 거야? 여기에 깽이 됐다는 거야? 경찰이 됐다는 거야? 공무원이 됐다는 거야? 운동선수가 됐다는 거야? 뭐든지 여기 나올 수 있는 말이 주어와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관계죠. 그가 깽이 되었다, 경찰이 되었다, 선생님이 되었다, 공무원이 되었다, 뭐 그대로 운동선수가 되었다. 같은 개념의 말이 여기 들어갔을 때 얘를 주어를 보충한다, 주어를 보충한다, 주어를 보충한다, 주어를 보충한다, 주어를 보충한다. 이렇게 주어 동사만 있어도 문장이 되지 않고 부호가 꼭 들어가야 그 핵심적인 어구의 말이 완성된다. 이걸 이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앞에다가 그죠? 부사, 부사구 쓰고 뒤에다 부사, 부사구, 부사절 써도 똑같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이러면 됩니다. She became unofficial. 자, 보세요. 마침표를 찍으면 그녀는 공무원이 되었다. 여기다가 안 찍고 있습니다. 작년에 last year 또는 then 그때 당시에 작년에 뭐야 또 when she was 25 years old 썼어. 그녀가 25살 때 공무원이 되었다. 작년에 공무원이 되었다.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되었다. 부사, 부사구, 부사절 아무리 들어가도 주어, 동사, 주격 보호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어구는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얘는 그냥 이형식이죠. 어떤 게 뒤에 붙어도 얘들은 수식어에 불과하다. 그래서 수식하는 말이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다. 그러면 꼭 부사, 부사구, 부사절만 앞에 씁니까? 그렇지 않죠? 또 이게 부사, 부사구, 부사절은 이렇게 문장을 여기다 마치고 얘를 앞으로 쓸 수도 있어요. 봐봐요. When she was 25 years old, 그녀가 25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공무원이 되었다. 그러면 앞에 부사절이 앞으로 나가고 그래도 얘는 똑같이 변함이 없죠. 그래도 이 형식. 자, 그러니까 부사, 부사구, 부사절은 문장의 핵심 어구가 안 됩니다. 수식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공무원이 되었다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공무원이죠. 지금 현재 되게 인기가 있는 popular. 인기가 있는 공무원이 되었다. 현재 인기가 있는 거죠. 그죠? In nowadays. 썼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공무원이 되었다. 현재 공무원이 인기가 있다는 말은 현재의 사실이고 그녀가 공무원이 됐던 것은 옛날에 과거의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오늘날 요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공무원. 얘가 지금 뭐예요? 형용사 절이죠. 어피셜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얘가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으니까 얘는 무슨 절이에요? 형용사절. 그러니까 형용사절도 마찬가지. 이 명사, 명사구를 보완해주는 여기에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형용사구 하나 써봅시다. of 서울 city hall. 서울시청의 한 공무원이 되었다. 그럼 얘는 뭐야? 형용사구잖아. 그죠? 형용사구예요. 또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 쓸 수도 있어요. 보세요. She came an official, diligent. 또 그 다음에 그죠? affable, and 그리고 kind. 최고지. 대한민국의 민원인들이 가장 그죠? 좋아하는 공무원이죠. 그녀는 부지런하며 상냥하며 그리고 친절한 공무원. 이 형용사 세 개가 나란히 얘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형용사라 하더라도 뒤에 수식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명사를. 그러니까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도 결국은 수식 성분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묶어서 처리하면 끝나는 건데 나중에 갈 때는 그냥 이렇게 슬래시로 치고 내려가면서 연습하다가 이것도 숙달이 되면 눈으로 그냥 끊어가면서 독해를 빨리빨리 하고 나중에 그걸 입으로 빨리빨리 짓거리고 연음이 연장되어지는 방법을 귀로 듣고 하면 그게 listening, writing, speaking 그 다음에 reading까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공부해야 되는데 저건 시험에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시험 문제의 점수를 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단 1형식과 2형식의 구조에서 수식어가 부사, 부사구, 부사절,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시켰습니다. 그럼 3형식은 뭐냐?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데 이 뒤에 말이 주어하고 요거하고 같으면 주격보어지만 이거하고 동사 뒤에 있는 말이 달라. 그러면 얘가 목적어야. 왜 그러냐? 이 동작의 대상이라고 그래. 이 목적어를 가리켜서 우리는 동작의 대상. 자, 보세요. 샀다, 무엇을. 산 게 뭐야? 컴퓨터, 자동차, 집, 노트북, 교과서, 음식, 뭐든지 여기에. 내가 샀다, 음식을, 자동차를, 교과서를, 차를. 전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목적어라고 합니다. 동작의 대상을 목적어로. 이걸 몇 형식이라 한다? 3형식. 어렵습니까, 이게? 동사 뒤에 있는 말이 주어를 보충해주거나 주어와 같아요. 그러면 이게 2형식이지만 지금은 주어 뒤하고 동사 뒤에 있는 이 말이 주어와 달라요. 그러면 이걸 목적어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4형식과 5형식인데 4형식은 잠깐 여러분 보류해 놓고 5형식을 보겠습니다.
My parents made me. 자, 나의 부모님께서는 나를 만드셨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몇 형식이에요. 나의 부모님과 나는 일신동체야? 아니죠. 다른 대상이지. 그러니까 삼형식 문장이긴 맞는데 나의 부모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너를 아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너의 글만 보고 있는 독자는 너가 누구와 뭐 하는지 모르잖아. 나의 부모님께서 나를 글쟁이 작가로 만드셨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음악가로 만들었는지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이 만들었다는 개념이 확실해지죠. 더 그죠? 여기까지 목적어만 가지고 나는 샀다 책을, 나는 먹었다 햄버거를, 나는 보았다 그 현장을 이렇게 목적어 하나만 가지면 완벽하게 동사가 깔끔해지면 삼형식인데 지금처럼 나를 뭐로 만들었다. 내가 뭐뭐 하도록 했다. 내가 뭐뭐 되도록 했다. 얘하고 얘 관계가 마치 주어하고 주격보호의 관계처럼 문장이 보이면 얘를 몇 형식이라 한다? 5형식이라 한다. 그래서 결국은 나를 작가로 만드셨다. 나를 공무원으로 만드셨다. 나를 음악가로 만드셨다. 그럴 때 5형식은 항상 주동이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동. 김재동 씨 아니에요. 주동이지. 아시겠죠? 부모님이 만들었다. 내가 뭐뭐 하도록. 그래서 보세요. 그는 허락했다. 내가 가도록 거기에. 자, 나는 미성년자야. 물론 갈 수는 있어. 위험해. 공연 현장이 위험해. 그래서 선생님 관리감독자인 기숙사의 관리감독이신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내가 거기에 가도 좋다고. 내가 가는 거야. 주동이, 제동이가 들어있어. 이게 몇 형식이라는 거야? 5형식. 잘 봐요. I need much money to buy a car. 보세요. 나는 필요하다. 많은 돈이 산다. 차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주동이 같아? 안 되잖아. 나는 차를 사기 위해서 차를 사려니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to buy a car가 머치모니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여기는 머치모니가 하는 거야? 많이 돈만 갖다 놓으면 차를 막 사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필요하다. 많은 돈이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여기를 자르는 거예요. 나는 많은 돈이 필요해. 차를 사려니까. 차를 사기 위해서. 근데 그는 허락했다. 내가 뭐뭐 하도록. 이건 5형식이야. 몇 형식? 3형식. 왜 3형식인지 보세요. 동사 뒤에 머치문이랑 나는 같아 달라. 다르지. 3형식. 간단해요. 여러분 형식이 되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옛날에 다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하니까 더 쉽죠. 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따지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19장과 20장에 19강, 20강에서 설명하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수식어구들이 막 들어가서 딱딱 짱 박혀 있다고 그러죠. 목적어 뒤에 목적어만 있으면 삼형식으로 뜩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목적어를 보완해 주는 말이 그 뒤에 붙어 있기도 하지만 저 뒤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적어하고 목적격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가서 얘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들을 여기 보여야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말이 이상하게 꼬이고 막 머리에서 막 그저 쥐가 납니다. 똑같은 현상 벌어져. 그래서 기본 테마는 이거야. 아무리 걔가 꼬아도 기본 테마는 이거야.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 5형식의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은 당연히 세계적인 언어학자로 발돋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말이라는 건 물론 저런 걸 따지지 말고 막 써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영어권의 국가에서
살면서 쓴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전혀 반대의 사고방식을 갖는 부분들을 많이 가진 언어를 통해서 살고 있는 문화와 지리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반대로 그때그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좀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사형식 갑니다. 그러니까 삼형식과 오형식이 어떻게 보면 나란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식을 이해했다면 오형식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이 형식의 관계가 여기 동사가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이 형식이지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동사가 아니라 이 앞에 불완전타 동사가 있고 얘들 둘이 주어 주격 보호 같은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형식이거든요. 이 관계를 영어에서는 넥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목적어가 명사 대명사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 보충해 주잖아요. 주어가 명사 대명사고 주격 보호가 형용사 보충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서술적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사형식인데 사형식은 주어 그리고 수여 동사 그리고 간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간접 목적어. 제가 직접 목적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좀 제가 쉽게 설명할게. 보세요. 자, 교장 선생님께서 the principal 주셨습니다. 상장을 주셨습니다. 상을 주셨어. 네?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하면 더 프린시플 오브 아워 스쿨 하겠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뭐예요?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너한테 줬다는 거야? 누구한테 줬다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문장 정보가 안 돼요. 이때 여기다가 만약에 나에게, 그녀에게, 그에게란 말을 딱 써주게 되면 에게, 을을 주다, 수여하다는 뜻의 의미가 돼서 상장을 수여할 때 교장 선생님은 메어리에게 1등상을 The First Award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간목, 직목으로 에게, 을을이 동사를 완벽하게 만든다. 에게, 을을은 수여의 개념이 있다. 수여동사. 그래서 사형식이 수여동사가 된 거예요. 이 기본적인 바탕에 여러분들이 삼형식과 오형식은 보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사형식은 방금 했듯이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앞에는 꼭 직접 목적어를 받는 대상인 에게가 있어야 됩니다. 주어가 동사했다 무엇을 하면 삼형식이지만 주어가 동사했다 뭐뭐에게 뭐뭐을이라고 되면 이건 반드시 사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삼형식에서 오형식은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지만 사형식은 전달되어지는 물건이 뒤에 나오는 거죠. 주었다 누구에게 뭐를, 주었다 뭐에게 뭐를, 주었다 뭐뭐에게 뭐를, 이 에게 을을의 관계가 꼭 들어가야지 수요동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오형식이라 만들었어요. 결국 그러면 중요한 건 밑에 써놓은 수식 성분인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 부사구, 부사절 얘들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느냐?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은 명사, 명사구, 대명사를 보충 수식할 때 뒤에 항상 붙어 있을 것이고 부사, 부사구, 부사절은 부사가 수식하는 대상이 부사나 동사나 형용사나 또는 문장 전체 등을 수식하는 거니까 그 위치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절로서 들어가 있느냐, 구로서 들어가 있느냐, 단어로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 부사의 위치에 부사구, 부사절이 있을 것이요 형용사의 위치에 형용사구, 형용사절이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면 간단해지는 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교재를 봅니다. 자, 제18장 문장의 종류와 문형의 형식 1번. 단문이란 형식을 결정하는 동사 한 개만 들어있는 문장이다. 대문자로 시작해서 동사를 가지고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로 끝난다. 그래서 일형식 동사 한 개만 있는 전부 일형식이에요. 보세요. He is 다음에 in the house 부사구, he came 다음에 here 부사, yesterday 부사,
There was a boy. a boy가 주어죠. In the classroom 부사구. here 부사, comes 동사, the bride가 주어. He has been here. 여기 부사, for an hour 부사구. 그래서 여기는 전부 뒤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말들이 주어를 보충해 줄 수 없는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이기 때문에 1형식이 됩니다. 그리고 동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문이에요. 이 형식은 보세요. 반드시 동사 한 개지만 거기 보시면 보호가 꼭 있습니다. 첫 번째, he is very handsome. handsome은 형용사로서, 형용사는 물론 명사 대명사를 수식해 주기도 하지만 지금처럼 보충해 주기도 해요. 목적격 보호 자리, 주격 보호 자리에, 그죠? 보세요. 그는 is very kind. 무척 친절하다. very가 수식어로서 이렇게 얘를 수식합니다. 그가 친절한 거고 친절한 건 그 사람이니까 같은 개념이고, 형용사지만 주격 보호로서 예외적으로 명사, 명사구, 명사절, 대명사, 대명사구가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되는 거지만 형용사는 예외적으로 보호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형용사가 주어를 보충해 주니 주격 보호지만 보세요. 그 사람은 makes me, 늘 친절하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럴 때 그는 만든다. 나를 어떻게 행복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내가 행복한 거냐. 그죠?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 나는 행복한 거지. 형용사와 me는 보완적 개념이 있어요. 주어와 kind는 보완적 개념이 있어요. 얘는 목적어를 보완한다고 목적격 보어, 목적어 보어, 주어 보완한다. 주격 보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형용사들이 서술적 개념으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2형식 동사 한 개만 있는 거 단문이고 3형식 동사 한 개만 있는 것도 역시 단문인데 3형식에서는 동사 뒤에 있는 부분을 잘 보세요. Football, many kinds of kids, a rich woman, his mother, his hometown. 이 모든 명사, 명사구들이 주어와 다른 대상이에요. 그러면 목적어입니다. 4형식은 에게을들이 꼭 들어갑니다. 보세요. 그녀는 나에게 약간의 음식을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그녀는 나에게 러브레터 한 통을 썼다. 그녀는 나에게 약간의 돈을 보내주었다. 그녀는 나에게 약간의 케이크를 만들어 주었다. 에게을들이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관계가 아니에요. 일대 4형식 수요동사. 자, 그 다음에 5형식 동사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made me a teacher 할 때 me와 teacher 사이에는 주어와 주격 보호의 관계. 그는 만들었다. 나를 선생님으로. 그는 만들었다. 내가 그의 차를 세차하도록. 내가, me가 wash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y picture, 내 사진이 찍혀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my picture 목적어 taken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The car engine, 자동차 엔진이 started, 시동이 걸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능동이다, 수동이다는 현분과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목적어 하나만 가지고 문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의 어떠한 상태를, 동작을 보완해주는 말이 뒤에 있으면 5형식이라 한다. 전부 단문이에요. 그렇지만 동사 한 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단문입니다. 이 단문이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단문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길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종속절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중문이란 단문, 등위 접속사 단문을 의미한다. 그래서 5개의 예문 모두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and, but, or, so, for와 같은 등위 접속사, and, or, but, for, yet, no와 so 같은 등위 접속사 사이로 좌우로 단문이 있다면 and, or, but 이 중문입니다. 그 다음에 복문이라는 것은 종속절, 주절. When I was young 이라고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주절 나오고, 그 다음에 주절 나오고 뒤에 종속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속절이라고 해서 꼭 부사절은 아니에요. 부사절일 수도 있고 명사절일 수도 있고 형용사절일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다 종류가 바뀌는 거죠. 어쨌든 주절 앞에 세우고 종속절 뒤에 세우면 이게 뭐다? 컴플렉스 센텐스, 복문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그 다음에, 네 번째, 11번이야. 네 번째, 혼합문 갑니다. 혼합문이라는 것은 가장 복잡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단문 등위 접속사 단문이 아니라 단문 등위 접속사 복문이 나와 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에
단문이면 중문인데 이쪽 한쪽 자리에 한쪽 어딘가에 이 복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글을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보세요. 한번 써볼게요. 혼합문이 뭔가 볼게요. 자, I am free today. 오늘 한가해요. 문장이 끝날 수도 있지만 I'm free today, so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if you are free 너도 프리하다면 나 오늘 시간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너도 시간이 좀 있으면 부사절이잖아. 그죠? 나는 가고 싶다. wanna go to the movie. 그죠? 그죠? 뭐냐 이게? 신의 한 수냐? together 써주는 것이. 그럼 보세요. 등위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에는 단문 simple sentence. 만약에 너도 한가하면 나는 함께 영화 보러 가고 싶어. 부사절, 주절. 뭐야? 이 전체가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단문과 등위 접속사와 복문 전체 이걸 뭐라고 한다? 혼합문. 콤플렉스 센턴스라고 합니다. 복문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혼합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문의 종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인 주어, 동사,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평서문의 어순으로 쓰여 있는 것을 가질 수도 있고 의문문일 수도 있고 감탄문일 수도 있고 여러분 기원문, 명령문 등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단문이 그러니까 Are you okay? 그러면 단문이지만 의문문이 되는 거고요. Don't be shy. 부끄러워하지 마. 그러면 이게 부정명령문이 되는 거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How pretty you are. 그러면 감탄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문장의 단문을 형성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형식, 종류, 문형 5개.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주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수로. 그리고 주식성분은 형용사, 형용사고 형용사절, 부사고 부사절. 오케이. 여기까지가 바로 18장의 18강 강의입니다. 그러면 19장과 20장에서는 여러분 이거를 이제 문장 실제 여러분 그 제가 뽑아놓은 문장들은 그동안의 최신의 10년 동안 나름 그래도 그죠? 기출되었던 문장 중에 뽑아서 제가 거기에 만든 겁니다. 물론 그 옛날 좀 오래된 그런 예문도 있지만 최신 예문을 뽑아서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도록 19장과 20장에 붙여놨어요. 여러분이 오프에서 또는 온으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건 해석이 좀 안 되고 대고를 따질 수 있고 직접 오셔서 미팅할 때 제가 터치하고 멘토링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 영상을 하기 전에 제가 충분히 몇천 명의 학생들과 같이 연습을 통해서 이 자료가 좋은 거라는 걸 입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엑기스 가져가는 거예요. 열심히 미리미리 공부해 오시고 다음 강의 찍기 전까지 여러분이 확실하게 앞에 것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오신다면 드디어 내 힘으로 by myself, 혼자서 for myself, 스스로 독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배운 마지막 리뷰 6 코스. 자, 거기 여러분 프린트물 보시고요. 또는 책에 있으신 분은 책의 문제를 보시고요. 6 갑니다. 자, 1번 다음 중 어법상 맞는 문장은 얘는 가정법의 문제입니다. 자, 가정법은 현재를 가정하면 과거로 쓰고 과거를 가정하면 과거 완료로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맞는 문장 1번이죠. 만약에 내가 백만장자라면 were, I could buy, 나는 멋진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백만장자가 아니라서 차를 살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현실이 현재면 가정법은 과거요. 현실이 과거면 가정법은 과거 완료다. 이렇게 한실이 앞선 개념으로. 나머지 2, 3, 4번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똑같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것은 과거의 현실을 반대로 쓰고 있는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1번 보면 내가 가난했었다면 과거에 나는 대학에 갈 수 없었을 텐데. 그렇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공부는 더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는 게 풍부해지고 좀 산다 그러는 게 불과 한 20, 30년도 안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 이번에 만약에 내가 그때 당시에 부자였더라면 나는 지금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말이 안 맞지. 그죠? 2번은 절대 틀립니다. 앞에가 had PP면 분명히 혼합 가정구문이 아닌 이상 같은 과거 완료 쓰셔야 돼요. 그래서 would have bought a luxury car라고 또는 could have bought a luxury car라고 쓰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3번도 보시면 2번 틀렸고 3번은 만약에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멋진 차를 살 수 있을 텐데. 그렇죠. 당연히 3번 현재를 가정하니까 가정법 과거.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나는 그 어려운 임무를 선택하지 않을 텐데. 그 힘든 과정을 왜 가냐? 굳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봉사하려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 3, 4번 중에 3, 4번은 가정법 과거로서 맞고요. 1번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서 맞고요. 2번은 혼합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틀립니다. 3번입니다. 틀린 문장 고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명사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강의 중에는 많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홈워크 그러면 숙제가 양이 많은 거지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many homeworks가 아니라 much homework. 그래서 홈워크라든지 거기 나와 있는 1번의 레티너라든지 그 다음에 4번에 2번의 information 이런 단어들은 셀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없는 개념의 much, 리들 따위가 수식을 해야 되고 복수형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informations 안 돼요. homeworks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점을 주의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음 중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mathematics, 수학이란 S를 가지고 있는 단어지만 단수 취급하고요. United States 단수 취급하고요. The English 매우 영국 사람들이란 뜻의 모양은 단수지만 복수 취급.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죠. The trucks will be used to take many equipment. equipment, 장비라는 것도 셀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many equipment가 아니고 much equipment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5번. 자, 다음 중 삼형식이 아닌 거.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으면 삼형식이 아닌 거죠. 자, 1번에 want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했으니 삼형식. 2번에 deny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했으니 삼형식. 3번에 remember 투부정사는 해야 할 일을 기억한다니까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했으니 삼형식.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다, 이런 것들을 잘 10개 정도씩 구분해서 암기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에 맞게 1, 2, 3번은 맞고요. 4번에 turn out to be는 뒤에 to be가 있기는 하지만 turn out to be 자체가 뭐뭐로 판명되다, 깡패로 판명되다, 천재로 판명되다, 과학자로 판명되다,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이것이 무슨 전통으로 판명되다, 유죄로 판명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형식 동사입니다.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turn out to be, prove to be 뭐뭐로 판명되다 그런 뜻이에요. turn out to be, prove to be. to be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뭐로 판명되다. 주어는 가짜로 판명되다. 그 소문은 소문으로 판명되다. 그 소문은 가짜로.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turn out하고 같은 게 prove to be 같은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사형식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형식은 뭐라고 했죠? 에게, 을을의 개념이 반드시 있을 때 수요동사라 했으니까 그 수요동사 개념이 없으면 사형식이 아니죠. 그는 나에게 약간의 충고를 주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대절과 같은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3번에 그녀는 나에게 대절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자, 아닌 거 뭐예요? 우리말로는 다 에게지만 여러분 2번에 보세요. He said to me that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He would go abroad.
그가 말했어요. to me는 전치사 명사의 수식어입니다. 이렇게 수식어. 그래서 얘는 대절만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명식 문장입니다. 만약에 얘를 사형식으로 쓰고 싶으면 이 said는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동사라서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하면 told me라고 써야 돼요. told me. 그러면 그는 말했다 나에게 대절을 그러면 직접 목적 사형식이 돼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일형식 문장 골라라. 주어 동사만 있는 거 골라보세요. 1번이죠. 여기 신부 입장합니다. Here comes the bride. Here comes the groom.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1번이 일형식. 2번은 인간은 동물이죠. 인간도 동물이다. 주어 동사 보어 이형식. 3번은 그 남자는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한다. likes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는 삼형식 문장이고요. 4번 그녀는 우리에게 많은 종류의 요리들을 만들어 주었다. 에게 을을 사형식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다음 8번 가겠습니다. 맞는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은 They told me attend the conference인데 요건 8번은 여러분 별표 3개 치셔야 돼요. 그리고 기본서에 가서 하겠지만 tell 다음엔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그 다음에 거기 make는 사역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쓰는 거라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to study가 아니고 study라고 써야 되고요. 1번은 to attend라고 써야 되고 2번은 study라고 써야 되고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 자리에 쓸 겁니까? 원형 부정사를 쓸 겁니까? 요즘의 대세인 문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거의 기본서에 가까이 와 있으니까 맛배기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orce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패턴을 지켜야 됩니다. 이 동사는 이 뒤의 모습을 되게 존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취하도록 되어 있는 건 그런 문형을 써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힘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약속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have 동사도 사역 동사로서 make 동사와 동일하게도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을 씁니다. 그래서 to go를 고루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자, 다음 문장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4번에 보시면 he had his picture.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투부정사를 쓸 거다, 원형 부정사를 쓸 거다, 투부정사를 쓸 거다, 원형 부정사를 쓸 거다. 전부 몇 형식이냐 하면 5형식 문장을 가리키는데 5형식 문장은 제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제동이, 주동.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다 이런 느낌이면 능동인데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당하다 이렇게 되면 과거 분사를 써야 됩니다. 나는 시켰다 내 이빨이 뽑혀지도록 보세요. 나는 의사한테 의뢰했습니다. 의뢰했더니 have 동사를 써요. 나는 의사에게 동네 주변에 있는 치과 의사에게 내 이빨 좀 뽑아주시오. 이빨이 뽑는 거야, 뽑혀지는 거야? 뽑혀지는 거지. 풀드라고 해야 된다는 과거 분사. 그죠? 그래서 PP. 자, 하지만 나는 또 의뢰했습니다. 증명사진 내야 돼. 내 사진이 찍는 거야, 찍혀지는 거야? 찍혀지는 거지. 그래서 PP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 관계에 있을 때는 PP를 쓴다. 나는 또 들었어. 뭘 들었느냐? 지각동사.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걸 들었어. 내 이름이 부르는 거야, 불려지는 거야? 불려지는 거지. 어디에서? 뒤통수에서. behind me. PP가 들어가죠. 내 이름은 불려짐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부르겠지, 내 이름을. 그럴 때 수동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2017-18 기출문제에 made 목적어 started PP, had 목적어 cleaned PP, let 목적어 tooth PP pulled out. 4번도 his picture take가 아니고 taken. 그는 그 사진관에 가서 자신의 사진을 찍힘 당하도록 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4번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마지막으로 배운 이거에 수식 요소가 없는 것을 고르시오. 형용사고 형용사절은 수식어?
부사하고 부사절은 수식어. 자, 따라서 1번에 when I was born 부사절 수식어 있고요. 2번에 running along the street 분사 구문으로서 부사구 수식어. 3번에 to pass the exam 시험에 합격하려면 합격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기능 수식어. 4번에 when I moved into New York은 내가 뉴욕으로 이사했을 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언제 뉴욕으로 이사를 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 간접 의문문의 명사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갑자기 좀 어려워진 듯한 느낌이 들겠지만 그거는 앞에 있는 기본들이 조금 흩어져 있는 느낌이기 때문이고요. 되풀이해서 3, 4번만 제대로 가보고 나중에 반복해서 보면서 저와 함께 19장, 20장을 되풀이해서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서 이게 마무리되면 30계단 정도는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거를 잘 가꾸고 이뤄가면서 한 50계단까지는 그래도 쉬울 겁니다. 그러나 50계단에서 70계단은 슬럼프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좌절하는 상황도 올 수 있고 여러분의 자만이 그저 심판을 받는 그런 시간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고 바람처럼 그죠?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상이 가까워온 80계단을 돌입하게 되고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위치까지 가서 여러분 분명히 합격으로 가실 수 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follow me, follow me.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정리를 했고요. 남아있는 리딩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오늘은 좀 이제 에너지를 좀 저도 좀 충족해서 잘 머리를 굴리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9장, 20장 기대하면서 열심히 앞에 것 복습하면서 또 만나겠습니다. 자, see you again.